22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22쪽.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수요 공급을 정의해 봤습니다. 정의할 때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고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아무리 귀찮아도요. 수요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공급은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시면 안 되고, 수요란 일정 기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공급은 일정 기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일정 기간이란 말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 일정 기간을 우리는 유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정 기간과 구분하셔야 될 개념이 일정 시점인데, 일정 시점은 절량이라 그래요. 왜 기간 유량과 시점 절량을 같이 공부하시냐면, 시점과 시점 사이가 기간이니까, 즉 절량과 절량 사이에 유량이 있으니까 유량과 절량은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유량은 일정 기간 플로우 개념으로서 임대료나 지대, 소득 수익,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신규 생산량은 전부 다 유량 개념이고요. 절량은 일정 시점 스톡 개념인데, 가격, 가치, 지가, 인구, 재산, 자산, 국부, 외채, 외환 보유액, 주택 재고량 등은 절량 개념이 됩니다. 자,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법칙이라는 건 무조건 PQ의 관계예요. PQ가 반비례, 역, 마이너스로 움직이면 수요 법칙이 되고요. PQ가 비례, 정, 플러스 관계면 공급 법칙이 됩니다. 즉,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대로 움직이는 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비례 관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이때 수요 곡선을 그래프상에서 표시하면 우하향, 공급 곡선을 그래프상에서 표시하면 우상향이 되고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을 균형이라고 그래요. 균형에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이 되는데, 가격은 항상 상승 하락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양은 항상 증가 감소라는 표현을 쓴다 하여 균형점이 이동하는 8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걸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열심히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뭐 열심히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는 1시간 동안 했던 내용을 정리할 때는 뭐 불과 한 2, 3분 만에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오늘 저랑 수업을 3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건데, 오늘 3시간 수업했던 내용을 갖다가 나중에 정리해서 반복하실 때는 뭐 한 10분 만에 모든 정리가 다 끝날 수도 있다. 심지어 뭐 5분만 해도 다 정리가 끝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배우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나중에 핵심을 뽑아서 정리하는 과정은 저랑 같이 하면 뭐 크게 집에 가서 복습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초반 11월달 12월달에는 다른 공부 열심히 하지 마시고 1차에서는 민법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고, 굳이 2차도 손을 대고 싶다면 2차 공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굳이 하고 싶다면 공법 정도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1차 같은 경우는 개론은 학기 점수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에서 학기 점수를 조금 더 맞아서 보충한다는 그런 전략이 1차 합격 전략 중에서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개론은 제가 65점은 드릴게요. 65점은. 알겠죠? 수만 열심히 듣고 65점만 맞아. 더 맞아야 돼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더 맞으려고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드니까. 근데 민법 65점 이상 맞는 것은요,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다음 민법은 초반에는 조금 힘든 과목이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개론은 웃으면서 들어가서 울면서 나오는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민법은 울면서 들어가서 나중에 웃으면서 나오는 과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 민법이니까, 상당히 정직한 과목이니까 민법 위주로 공부를 일단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중간중간 학습 방향 제시해드리면 여러분들 이 방향을 그대로 믿고 따라주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하는 얘기들은 열심히 믿고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제 얘기랑 다른 교수님들 얘기랑 상충되는 얘기가 있을 때는 누구의 우선순위? 개론 선생의 말에 우선순위를 두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 우선순위를 꼭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칠판 보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게 다릅니다. 수요량의 변화. 자, 제목을 한번 들어보세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자, 지금은 이 느낌밖에 없을 거예요. 자, 수요량은 3글자고 수요는 2글자다. 이 느낌밖에 없을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에요. 해당 재화의 가격. 이 변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그 얘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점의 이동으로. 그래서 수요 곡선은 잘 보세요.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이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한 모양이라면 수요량의 변화는 여기 저렇게 움직이더란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수요 곡선 상에서 이렇게 점만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때 수요량의 변화라고 읽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의 변화는 해당 재화 가격 이외가 변하는 겁니다.
해당재와 가격 이외. 가격 말고 나머지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것은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일 때, 아까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이다 그랬어요. 근데 곡선 자체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측으로 가기도 하고 좌측으로 가기도 하는데, 우리 이것을 곡선 자체 이동이라 그래요. 근데 항상 오른쪽으로 갈 때랑 왼쪽으로 갈 때 비교해야 되죠. 예. 제가 위로 가면 상승, 아래로 가면 하락이라 그랬고, 오른쪽 가면 증가, 왼쪽으로 가면 감소.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가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읽냐면 수요의 증가라고 읽습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가면 수요의 감소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곡선상, 얘는 곡선 자체, 얘는 가격, 얘는 가격 이외, 이렇게 해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의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잡아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 과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해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집중하셔서 열심히 들으시면요, 입문 과정에서도 거의 끝나요. 거의 끝나고 다음 주에 제가 기출문제도 몇 개 만들어 볼게요. 기출문제도 몇 개 만들어 와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문제풀이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지금 어디 가도 문제 푸는 그런 강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문제를 미리 좀 접하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부를 좀 계속 동기부여를 해서 시키고 싶어요. 그 촌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말인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예.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전백승이니까 나는 알 거고 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공부하는 것 사이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한 10문제 정도씩만 저랑 기출문제 가지고 한번 이런 문제들이 문제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 나오고 있고 우린 대비를 이렇게 할 거다, 지난주 배운 걸 이렇게 써먹으시면 된다, 이렇게 자꾸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문제를 주진 않고 한 3주차 정도부터 문제를 주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도 반복적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자, 기출만 보세요.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현재 5억이에요. 5억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수요량이 20개입니다. 20개입니다. 근데 아파트 수요량을 20개에서 30개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20개에서 10개로 만들어 보고 싶고, 제일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파트 가격 5억짜리를 6억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6억을 올려버리면 수요량이 20개에서 10개로 줄 거예요. 반대로 아파트 가격을 4억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수요량은 20개에서 30개로 늘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되죠. 우리는 이걸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걸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자, 따라해보세요. 수요량의 변화. 그럼 대답하시죠.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아파트의 뭐가 변해서? 아파트의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의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만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을 손댈 생각이라 하지 마세요. 아파트 가격을 5억으로 고정시킬 거예요. 딱 고정시켜 놓고 아파트 수요량을 20개에서 30개로, 20개에서 10개로 만들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 소득이 증가됩니다. 그럼 가격은 가만히 있어도요, 사람들 소득이 늘어나 버리면 수요량은 20개에서 30개 될 수 있고, 소득이 줄어버립니다. 그럼 20개에서 10개 될 수 있고. 되셨어요? 두 번째, 인구가 많아집니다. 그럼 수요량은 20개에서 30개 될 수 있고, 20개에서 10개 될 수도 있고. 인구가 줄면. 금리. 자, 금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돈 빌리기 수월하니까 수요량은 증가될 수 있고, 금리가 올라버리면 수요량은 줄 수도 있고. 이번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자, 빌라 가격. 빌라 가격이 5억이에요. 그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파트와 빌라를 대체제라고 해버리겠습니다. 대체제. 자, 따라해보세요. 대체제. 자, 대체제가 어떤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체제는 같은 값일 때 어떤 걸 선택해도 차이가 별로 없는 재화를 대체제라 그래요. 같은 값일 때 어떤 걸 선택해도 차이가 별로 없는 재화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콜라가 500원이고 사이다가 500원이에요. 그럼 콜라와 사이다 중에서 뭐 드실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냐면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쌤 저는 콜라 한 병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체제는 같은 값일 때 아무거나 어떤 걸 선택해도 차이가 없는 재화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물론 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빌라보다는 아파트 선호도가 좀 더 높은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제가 이론적으로 아파트도 주거용 부동산이고 빌라도 주거용 부동산이고 같은 값일 때 어떤 걸 선택해도 차이가 없는 대체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아파트 가격 5억, 빌라 5억, 둘은 대체제입니다. 뭐 선택하실 거예요?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근데 잘 봐요. 빌라 가격이 6억으로 올라버립니다. 질문. 아파트 가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근데 대체재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빌라 가격이 변하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비싸 보여, 싸 보여? 싸 보여.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수요량은 20개에서 30개 될 수 있고, 이번에는 빌라 가격이 5억 하던 걸 4억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빌라가 싸졌죠. 사람들 뭐 사고? 빌라 사고. 아파트 사, 안 사? 안 사. 아파트 가격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 아파트가 안 변했어요. 안 변해도 대체재 가격이 변하니까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빌라 가격 하지 말고 대체재 가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대체재 가격. 그럼 대체재 가격도 아파트의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변화해서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소득, 인구, 금리, 대체재 가격, 이런 것들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더 이상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의 변화냐면 수요의 변화라고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게 수요량이 변하고, 무엇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지를 결론 냅시다. 자, 해당 재화. 여기서 해당 재화는 아파트가 되겠죠.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그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만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해당 재화의 가격이 가만히 있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 것들이 변해서 우리는 이것을 해당 재화 가격 이외라 그래. 가격 이외가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더 이상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지 말고 수요의 변화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한 개밖에 없어요. 아파트의 가격.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아파트 가격 말고 나머지 것들, 가격 이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수요량은 어떻게 변하고 수요는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저랑 한번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7번 보세요. 이건 몇 번째 그린지 모르겠는데 7번 보세요. 세로 축은 가격, 가로 축은 약. 지겨워. 세로 축은 가격, 가로 축은 약. 가격은 100원, 200원, 300원, 10개, 20개, 30개. 가격 100원, 200원, 300원. 양 10개, 20개, 30개. 수요 곡선은 우하향. 수요 곡선은 우하향. 출발합니다. 자,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량 몇 개? 30개. 맞아요? 200원일 때 수요량은 20개. 300일 때는 수요량이 10개. 150원일 때는 수요량이 25개. 내가 할게. 25개. 250원일 때는 15개. 이게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럼 수요량이 변할 때는 아파트에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에 뭐가 변하는 건데? 수요량이 변하는 건데, 수요 곡선을 벗어나나요?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곡선상에서 점이동으로 표시를 한다 그래요. 점이동. 여러분들 생각에는 점이동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곡선상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곡선상이 중요해요. 점은 안 중요해요. 1월 달에도 제가 똑같이 수업을 할 건데 1월 달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점이 중요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우리가 딱 낚아채서 아니다. 점 아니다. 점은 한 개도 안 중요하다. 곡선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월 달에 똑같은 수업을 할 때. 다시. 곡선상에서 점이동하는데 곡선상이 중요해요? 점이동이 중요해요? 곡선상이 중요하다는 말은 이 수요 곡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번엔 잘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아니고 가격이 200원일 때 수요량 몇 개? 20개. 가격이 200원일 때 수요량 20개 맞습니까? 자, 지금부터요. 가격에 손댈 생각하지 마세요. 가격은 가만히 놔둘 거니까. 200원 남아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그럼 같은 가격은 200 라인에서 소득이 증가해버리면 수요량이 20개에서 30개 돼야 안 돼? 돼. 같은 가격 200원 라인에서, 이 라인 보이시죠 지금? 이 라인에서 소득이 감소해버리면 수요량은 20개에서 10개 돼야 안 돼? 돼. 그럼 여기 있던 점이 1, 2 이동했죠? 여기 있던 점이 1, 2 이동했죠? 그럼 점이 이동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에서도 뭐는 이동하고 점은 이동하고 밑에서도 뭐는 이동하니까 점은 이동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점이 이동하긴 이동했는데 곡선상에서 이동한 게 아니고 곡선을 벗어나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벗어나서 이동했는 애들을 연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이것을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동했다고요?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 근데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가면 뭐라 그랬지? 증가라 그랬지. 좌측으로 가면 뭐라 그랬지? 감소.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수업 이해 못하시면 두 번째 시간 가도 애먹는 거야. 제가 아까 위로 가면 뭐 상승,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위로 가면 뭐 상승, 아래로 가면 하락, 오른쪽 가면
증가. 왼쪽 가면 감소. 이 오른쪽 같잖아. 그럼 증가. 왼쪽 가면 감소. 무조건. 오른쪽은 무조건 증가. 왼쪽은 무조건 감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다음 중 수요 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을 찾아라. 수요 곡선 자체를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적어도 뭐는 아니라고 골라내야 되냐면 아파트 가격은 골라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요. 아파트 수요 곡선은 우측 갈까요? 좌측 갈까요? 질문 드리는 거죠. 대답하시면 돼요. 그냥.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은 우측 갈까요? 좌측 갈까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요. 수요 곡선은 좌측도 우측도 가지 않고요. 곡선상에서 전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아파트 수요 곡선 좌측 찾아라, 우측 찾아라 할 때는요. 아파트 가격이 나서는 안 돼요. 아파트 가격은 좌측도 우측도 안 갑니다. 왜냐면 얘는 곡선상에서 점 이동하니까요. 근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이럴 때는 또 수업하잖아요. 이 중에 절반. 둘 중에 하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 좌측 갑니까? 우측 갑니까? 그러면 좌측 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지. 왜 좌측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반비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감소는 좌측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가 안 돼 있냐면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라는 아주 기본적인 테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객관식 시험은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은 그래. 3번이나 5번 중에 고민해서 3번 찍어서 정답이면 객관식 시험 문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냐면 이 사람은 이거의 전문가라고 해서 그래요. 근데 3번과 5번 중에서 5번 찍어서 틀려버렸어. 3번, 5번 중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고요. 그렇게 문제는 여러분들을 인지합니다. 아깝이라고 인지하지 않아요. 아깝다고 인지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찍어서 맞춰서 아는 사람으로 간주하고요. 다 아는 건데 실수로 틀린 것도 모르는 걸로 간주하는 게 이 바닥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무엇에 변하고?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량이 변할 때는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을 합니다. 곡선 자체가 좌측 가요, 우측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 이외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만 수요에 변하고, 얘는 곡선 자체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갑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아라라는 문제가 시험에 뜨면 적어도 뭐는 빼자. 아파트 가격은 빼자. 아파트 가격은 무엇에 변하기 때문에? 수요량이 변하기 때문에 곡선상에서 점만 이동하지 곡선 자체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변화시키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자, 절로 가세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했으면 좋겠거든요. 자,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의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어떻게? 곡선상에서 점 이동하는 겁니다. 곡선상이 중요해요? 점 이동이 중요해요? 그럼 이 수요 곡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변했을 때는?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는. 그래서 수요량이 변했을 때는. 근데 가격 말고 나머지 것들, 뭐 소득, 인구, 금리, 뭐 대체재 가격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가격 이외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데, 얘는 곡선 자체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가면 수요가 많은 거고 증가,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가면 수요가 감소. 그럼 시험 문제에서 수요 곡선 좌측 이동시킨 요인 찾으시오, 우측 이동시킨 요인 찾으시오 그럴 때는 적어도 뭐는 나오면 안 돼? 가격이 나서는 안 돼. 가격 이외만 수요를 변화시키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거 기본적인 상황 조심하셔야 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요. 그래서 수요량이 변했을 때는 수요량의 변화로 곡선상에서 점만 이동하는 거지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추셨어요. 수요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수요량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냐면 한 개밖에 없어요. 아파트의 가격. 그러니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게 없어요. 가격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가격 이외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많은 것들이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답은 아니야. 그럼 답으로 되는 건 딱 두 개가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소득. 또 따라해보세요.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그래서 우리는 소득하고요, 대체재 보완재만 주구장창 공부하시면 됩니다. 특히 대체재 보완재는요, 시험 5번 치면 5번 나와요. 시험 5번 치면 5번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올해 대체재 보완재가 시험에 떴어, 안 떴어?
시험 5번 치면 5번 나온다고. 5번 치면. 뭐, 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시험 5번 치면 5번 나온다고. 그 올해 대체제부 언제? 떴고, 작년에 대체제부 언제? 떴고, 재작년에 대체제부 언제? 떴고, 재작년에는 대체제부 언제면 2문제 떴어요. 그러니까 대체제부 언제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수업하는 것 중에서 제가 아까 90% 이상이라고 했던 거 유량과 자량 그거 하고, 지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할 때 수요를 변화시킨 요인 중에서 소득하고 대체제부 언제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을 다 빼고 수업을 해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수업입니까? 그 나중에 1월달, 2월달 본지도 나갈 때는요, 그때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도 수업을 해요. 혹시 몰라서 수업을 합니다. 근데 11월달, 12월달에는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한 5, 6주 정도 입문 수업을 듣고 1월, 2월달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집에 가서 민법 위주로, 공법 위주로 복습을 좀 해주시고, 결혼 후 수업 시간에 열심히 주고받고 하면서 한 7, 80%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예. 시간을 쪼개 쓰지 마세요. 민법에 몰빵하셔도 괜찮아요. 결혼은 내가 수업 시간에 할게. 수업 시간에. 수업만 들어도 이해하게끔. 그렇게. 이 쉽잖아요. 이거 수업 시간에 다 이해시키는 거, 이거는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나니까 하는 거죠. 재수 없어요? 뭐 재수 없어도 어쩔 수 없는데. 자, 시작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의 변화라는 건 해당자와 가격 이외를 얘기하는 거고요.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요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그 중에서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소득. 자, 칠판. 자, 따라해보세요. 소득, 수요. 일단 대답하셔야지. 소득은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가격 이외라 그랬잖아. 가격 말고 나머지라 그랬잖아. 소득은 가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맞지? 이때 소득이 증가됩니다. 자, 보고 계세요?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 맞나요? 근데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될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될 수도 있고,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소득 증가의 수요 증가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아니, 소득 증가의 수요 증가는 같은 방향. 두 글자로. 비례. 떨지 말고 대답, 떨지 말고. 내가 수업을 너무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했나요? 강압적으로? 아니요. 우리 편안하게. 우리 토론하듯이 편안하게 대답하세요. 소득 증가, 수요 증가는 같은 방향이죠. 그럼 이거는 두 글자로, 한 글자로. 근데 항상 이제 시험에서는요, 좀 줄여요. 비례도 안 하고 정도 안 해요. 그냥 플러스 그래, 플러스. 앞으로 제가 플러스 하면 이건 비례예요. 예, 요걸 갖다 우리는 정상제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정상제. 항상 단어가 처음 나오면 입으로 한번 얘기해 봐야 돼. 근데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자와는 소득과 수요가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반비례.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 감소되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열등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랑 지금부터 자, 열등제 해봐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정상제, 열등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봐야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 50인치 말고 막 한 60, 70인치 합시다. 70인치. 70인치 UHD TV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20인치 둥그런 공면 TV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70인치 UHD TV가 좋아요? 20인치 공면 TV가 좋아요? 70인치 UHD TV가 좋지. 이걸 또 우리는 우등제라 그래요. 20인치 공면 TV는 열등제라 그러고. 그럼 여러분들 우등제와 열등제는요, 얘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등제와 열등제는 얘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50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15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50평짜리 아파트 우등제시, 15평짜리는 열등제. 새 아파트가 있고 신축한 지 한 40년 지난 아파트가 있어. 새 거 우등제, 오래된 거 열등제. 또 뭐 해볼까? 저기 제네시스랑 티코가 있어. 제네시스랑 티코. 제네시스는 우등제, 티코는 열등제. 뭐 그래요. 일반 소파가 있고 리클라이너 몰래? 그럼 일반 소파는 열등제가 되고 리클라이너는 우등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에 좀 좋은 건 우등제, 나쁜 건 열등제 이렇게 가시면 돼. 알겠어요? 근데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우등제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정상적인지 알아봐요. 우등제를 정상제로 봅니다. 우등제를 뭐로 본다? 그럼 출발합니다. 자, 사람들 소득이 증가되면 이거 사 안 사? 소득이 증가되면 이거 사.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될 때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를 우등제, 무슨 제? 정상제라고 하고, 소득이 증가되면 이거 사 안 사? 이거 안 사, 이거 안 사, 이거 사겠어? 이거 소득이 증가됐는데 이거 잘 사는 사람 이거 사겠냐고. 이거 무슨 제?
열등제. 다시. 소득 증가될 때 같은 방향으로 수요 증가되는 재화는 무슨 제? 정상제. 소득 증가될 때 반대로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는 무슨 제? 열등제. 그럼 이거는 소득이 감소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소득이 감소되면 이거 사, 못 사.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감소돼. 이것도 같은 방향이야. 소득 감소에 수요 감소는 같은 방향이잖아. 이거 무슨 제? 정상제. 소득 감소되면요, 사람들은 재활용센터를 찾아다니면서 열등제를 사야 됩니다. 소득이 감소될 때 우리 열등제 수요는 뭐가 된다고? 증가된다고. 이런 재화를 열등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잘 봐야 되냐면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 소득과 수요의 방향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소득과 수요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정상제고요.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움직일 때는 열등제가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소득 증가, 수요 증가나 소득 감소, 수요 감소는 무슨 제? 정상제. 소득 증가, 수요 감소나 소득 감소, 수요 증가는 무슨 제? 열등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기출문제 하나 소개해 드릴까? 다음 주에 만들어 올 거예요. 다음 주에. 만들어 올 거예요. 적지 마시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소득이 10% 증가할 때 듣고 계세요? 네. 수요가 8% 증가하였다. 듣고 계세요? 예. 소득 10%가 뭐 있고? 증가. 수요 8%가 뭐? 증가. 여기서 10%, 8%는요. 여러분들 미끼 상품이에요. 한 개도 안 중요해. 10%, 8%는 한 개도 안 중요하다고. 소득이 뭐 있다고? 증가. 수요가 뭐 있다고? 증가. 이 제와 무슨 제? 정상제. 답은 정상제였어요. 안 쉽나? 그러니까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무슨 제고? 정상제고. 반대로 움직이면? 그럼 분명히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소득이 10% 증가하였더니 수요가 8% 감소하였다. 열등제가 되는 거지. 소득이 10% 감소하였더니 수요가 8% 감소하였다. 정상, 이것도 정상제. 감소면 같은 방향이니까. 소득이 10% 감소하였더니 수요가 8% 증가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우의 수는요, 소득과 관련돼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밖에 없어요. 딱 4개.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4개가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4개가 아니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전부예요.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소득 감소, 수요 감소,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소득 감소, 수요 증가. 이 4개의 경우의 수 말고는 없어. 지금 여러분들은 저한테 뭘 들으셨냐면요, 소득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전부를 들으신 거야.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요 4가지 유형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4가지가 아니고 소득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전부야. 이게 소득 증가, 수요 증가는 무슨 제? 정상제. 근데 소득 감소, 수요 감소도 정상제. 소득 증가, 수요 감소는 열등제. 소득 감소, 수요 증가는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즉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면 정상제.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 움직이면 열등제. 반드시 가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이번에는 지금 반드시 나온다고 했던 대체제, 보완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껴요. 좋게. 요거 듣고 자야 돼.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요거 듣고 지금 나오는 거라서. 껴서 미안해. 미안해. 근데 이건 지금 나오는 거라서. 요거 듣고 자야 돼. 요거는 뭐 모른다고 쳐도 돼. 정상인지 모르지. 잤으니까 모르지. 하지만 대체제 보완제는 이건 듣고 자야 돼. 껴서 미안한데 요건 듣고 자야 돼. 자, 시범을 보세요. 일단 제가 말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저기 콜라는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콜라는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 대체제, 콜라는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말할 수 없어요. 왜 말할 수 없는지 아세요? 대체제나 보완제는요, 재화가 2개 나와야 돼요. 한 개만 가지고는 대체제와 보완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X제가 뜨면 반드시 Y제가 떠야 돼. X제 하나 가지고만 대체제, 보완제라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지. 자, 그럼 지금부터 대체제가 뭔지, 보완제가 뭔지 소개해 드립니다. 두 제와의 관계가 이렇게 출발합니다. 두 제와의 관계가 같은 값일 때 어떤 걸 선택해도 차이가 없는 제와, 성격이 비슷한 제와,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는 제와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라와 사이다, 대표적인 대체제입니다. 대표적인 대체제. 짜장면과 짬뽕, 대표적인 대체제입니다. 치킨과 피자, 대표적인 대체제입니다. 자꾸 먹는 것만 해서 그러니까. 아파트와 빌라, 같은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대표적인 대체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우리 학원 결혼 선생과 다른 학원 결혼 선생, 대표적인 대체제입니다. 근데 뭐 대체제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학원 결혼 선생은.
이론적으로 그래, 이론적으로. 같은 결혼생끼리는 대체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대체제는요, 같은 걸, 어떤 걸 선택해도 별로 차이가 없는 제어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보완제가 뭔지 아세요? 보완제는요, 따로따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함께 할 때 효용이 커지는 재화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보완제는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내가 툭 치면 툭 나와야 돼. 바늘. 대표적인 보완제입니다. 바늘만 쓰는 사람이 없어요. 실만 쓰는 사람이 없다고. 바늘과 실은 함께 쓸 때 효용이 커지는 재화입니다. 이런 걸 보완제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짜장면과 단무지, 탕수육은. 그건 대체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상 소리 하지 말고. 짜장면과 단무지는요, 대표적인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짜장면만 먹는다. 상상도 하기 힘들잖아요. 짜장면과 단무지, 대표적인 보완제입니다. 샤프랑 샤프심, 대표적인 보완제예요. 대표적인 보완제. 그 다음에 뭐, 치킨과 맥주. 치킨과 맥주는 술이 한잔 하고 갈까? 오늘 막, 날도 춥고 한데. 수업, 공부도 안 되는데, 오늘. 치킨 한잔 하러 가? 낮술 한, 그래도 그러면 안 되니까. 아무튼 치킨과 맥주, 대표적인 보완제예요. 그러니까 대체제는 어떤 제화고 보완제가 어떤 제화냐면, 자, 보세요. 대체제는요, 어떤 성격이 있냐면, 한 놈을 샀어. 나머지 한 놈을 안 사. 한 놈을 안 샀어. 나머지 한 놈을 사. 이런 제화를 갖다 우리는 대체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자택일, 경쟁각이 있는 거지. 요 놈을 사는 순간 요 놈 안 사고, 요 놈 안 사는 순간 요 놈을 사고, 한쪽 수요 증가되면 한쪽 수요 감소, 한쪽 수요 감소되면 나머지 한쪽 수요 증가. 근데 보완제는 안 그래요. 보완제는요, 얘를 사야 덩달아 얘도 사요. 얘 안 사면 얘 살 일이 없어. 여러분들, 바늘 쓰는 사람은 실도 삽니까? 근데 평생 바늘 안 쓰는 사람은 실 살 일이 없지. 샤프를 사야 샤프심을 사지. 샤프 쓸 일이 없는 사람은 샤프심 쓸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기 공인중개사 공부하기 전만 하더라도 샤프 쓴 지가 우리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샤프를 사잖아. 그러면서 또 감성이 소년 감성이 생기는 거야. 문구점 가서 막 이쁜 샤프도 사고 샤프심도 사고.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거. 옛날 감성도 살아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자기 내부에 있는 그 어떤 공부에 관한 욕구를 갖다가 분출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학창 시절에는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 사춘기를 잘못 겪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공부를 못 안 했어. 근데 갑자기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자기 내부에 있던 공부 욕구를 끌어올려서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실제로 막 이렇게 예전에 운동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학창 시절에 학교 수업에 참석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중개사 공부하면서 아, 쌤 공부가 너무 재밌어.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자기 저 내면에 있는 잘 찾아봐 있어. 저기 밑에 그 욕구를 한번 분출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보완제는요, 얘를 사야 얘도 사고 얘 안 사면 얘 안 사는 걸 보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제가 중요하니까. 지금 보세요. 자, 먼저 1, 2, 3, 4. 잘 보세요. 일단 대체제, 수요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보완제, 수요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셔야 돼. 재밌어. 대체제 수요가 증가되면, 감소되면, 보완제 수요가 증가되면, 감소되면, 내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내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대체제 수요가 증가되고, 감소되면, 보완제 수요가 증가되고, 감소되면, 내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틀려도 되니까. 근데 틀리기도 어려워, 이거. 대체제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뭐하죠? 감소되죠. 저거 사면 내 거 안 사요. 예. 대체제 수요가 감소되면 내 거 수요는 증가돼요. 보완제 수요가 증가되면 덩달아 내 거 수요도 증가돼요. 그쵸? 예. 보완제 수요가 감소되면 덩달아 내 거 수요도 감소됩니다. 자, 그럼 천천히 아까 했던 걸로. 자, 콜라 샀어요. 사이다는 안 사요. 콜라 안 샀어요. 그럼 사이다 사요. 샤프 샀어요. 샤프심도 사요. 샤프 못 샀어요. 샤프심도 살 일이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건 이거는요, 상식이에요. 뭐라고? 상식.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시험 뭐가 나오는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 알려드릴게요.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대체제. 가격. 이게 시험에 나와요. 맨날 나와요, 맨날. 보완제, 가격. 자, 갑니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됐을 때, 대체제 가격이 하락됐을 때,
보완제 가격이 상승됐을 때, 보완제 가격이 하락됐을 때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요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아까 거랑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아까 거는 한 놈도 수요고 다른 놈도 수요였어요. 수요였어요. 근데 이번에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한 놈은 가격이에요. 한 놈은 가격이고 나머지 한 놈만 수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으냐면요. 구분하셔야 돼. 이건 시험. 둘 다 수요가 뜨면 그건 상식이에요. 근데 한 놈은 가격 뜨고 나머지 한 놈이 수요 뜨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저한테 수요 법칙부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비례, 반비례. 그럼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체재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일단 대체재를 사, 안 사? 안 사.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가 비싸잖아. 일단 대체재를 안 사. 그럼 내 거 사. 내 거 수요가 증가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게. 그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잘하고 시험에 나오는 거 못하고 그런다 이거. 일단 2단 갈게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일단 대체재가 비싸잖아. 대체재를 사, 안 사? 안 사. 그럼 내 거 사. 내 거 수요가 증가됩니다. 한 번 더.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콜라가 비싸니까 콜라를 안 사. 내 거 사이다를 사.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콜라를 안 사고 사이다 수요가 증가되는 거야. 한 번 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합니다. 일단 대체재를 사. 일단 사. 사니까. 그럼 내 거 수요는 감소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일단 콜라 가격이 뭐하면 하락하면 사람들은 뭐를 살 테니까 콜라를 살 테니까 사이다를 안 사. 근데 보완제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보완제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보완제를 안 사. 비싸니까 덩달아 내 것도 안 사. 내 거 수요 감소합니다. 시험 나온다고 이게? 샤프 가격이 상승하면 샤프를 사니까 안 사니까? 안 사니까 샤프심 수요도 덩달아 감소된다. 그 얘기야.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제를 일단 사, 안 사? 사. 덩달아 내 것도 사. 내 것 수요가 증가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해 주셨던 요거 4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재화가 몇 개 나오면서 2개 나오면서 수요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야. 그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대체재는 이거 사면 이거 안 사고, 이거 안 사면 이거 사고, 보완제는 이걸 사야 이거 사고, 이거 안 사면 이것도 안 사. 이런 건 상식이고, 시험 문제는 한 놈 가격 주고 나머지 한 놈 수요 줍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시험장 가서 1단, 2단 할 시간이 없다고. 시험장 가서 1단, 2단 하면 절단 나요. 1단, 2단은 곧 뭐다? 절단. 1단하고 2단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시험장에서는요, 문제를 보자마자 증가, 감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외워봅시다. 이건 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뭘 배우시냐면 저한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걸 배우시게 됩니다. 교차 탄력성. 자, 따라해보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차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교차라는 것은 두 놈이 만나는 걸 교차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도로가 2개 만나면 뭐라 그래요? 교차로 그럽니다. 도로가 2개 만나면 교차로 그럽니다. 재화가 2개 만나면 교차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차는요, 한 놈은 X제라면 위에는 X제가 오면 안 돼. Y제가 와야 돼. 그러니까 X제, Y제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재화가 1개가 나오면 안 되고 몇 개 나온다? 2개. 근데 재화가 2개 만날 때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 만날 때 잘 만나야 됩니다. 만날 때 잘 못 만나잖아요? 평생 고생합니다. 결혼했어 안 했어? 아니지, 당연히 했지. 만나는 걸 잘 만나야 돼. 만나는 걸 잘 못 만나잖아? 평생 고생한다고. 나중에 어른들한테 물어보라고. 만나는 걸 잘 만나야 된다. 만나는 걸 잘 못 만나면 평생 고생합니다. 어떻게 만나야 되면 한 놈은 가격이 떠야 돼. 한 놈은 뭐가 떠야 돼? 가격. 나머지 한 놈은 수요가 떠야 돼. 그러니까 만날 때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나냐면요, 한 놈은 가격이 뜨고 나머지 놈은 수요가 뜨면서 만납니다. 근데 이건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요. 앞에 게 뭐고요? 가격, 뒤에 게 수요. 한 놈은 가격, 나머지 한 놈은 수요인데 그게 앞에 게 가격이고 나머지 한 놈은 수요가 떠야 돼요. 근데 이게 비례 관계인 놈이 있고요, 반비례 관계인 놈이 있어요.
비례관계는 플러스라고 그랬고 반비례관계는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대체제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예요. 보완제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고. 이러면 오늘요 이거 하나만 암기해도 되거든요. 내가 유량과 저량은 수업 시간에 암기를 시켜 드릴게요. 계속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대체제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고 보완제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다. 이거 하나만 알고 집에 돌아가시면 뭐 얼추 오늘 할당량은 다 채운 것 같아. 오늘 더 이상 하지 마. 이 정도만. 이 정도 하면 오늘 산학금은 다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할당량은 이거예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제어가 몇 개 나오는데? 2개 나오는데 앞에 게 뭐? 가격, 뒤에 게 수요. 근데 앞에 거 가격과 뒤에 거 수요가 같은 방향, 비례 관계로 움직이는 제어를 무슨 제라 부르고? 대체제라 부르고.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는 제어를 무슨 제라 부르자? 보완제라 부르자. 근데 교차 탄력성을 적용할 때는 제어가 몇 개 나오면서 2개 나오면서 한 놈은 뭐가 따야 돼? 꼭 가격, 나머지 한 놈은 수요. 앞에 게 가격, 뒤에 게 수요. 제어는 무조건 몇 개인데? 2개인데 앞에 것, 뒤에 것. 그럼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같은 방향일 때는 무슨 제? 대체제. 반대 방향일 때는 보완제. 그럼 일로 와주세요. 1위로 와주세요. 상식은 됐고. 상식은 됐고. 자, 한 놈은 가격이 떴어요. 나머지 한 놈은 수요가 떴고요. 그럼 이때는 교차 탄력성 문제를 푸는데, 자, 잘 봐요. 교차 탄력성 문제를 푸는데, 대체제란 놈은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예요.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고요. 자,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같은 방향이에요. 대체제는 가격이 상승하는 순간 같은 방향으로 내 것 수요가 증가돼요.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요. 같은 방향으로 내 것 수요는 감소돼요. 대신 읽을 때는요. 요거 상승이라고 요거 상승이라고 읽으면 안 되지. 왜냐면 양은 증가 감소라고 읽어야 되니까. 요거 하락이라고 요거 하락이라고 읽으면 안 되지. 요거는 양은 증가 감소를 읽어야 되니까 감소. 근데 보완제는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야. 얘가 상승할 때는 이거 수요는 감소해. 얘가 하락할 때 반대로 요거 수요가 증가되고. 그러니까 잘 봐요. 대체제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입니다. 보완제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입니다. 요걸 암기하시면요. 시험장 가서 1초 만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대체제는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같은 방향입니다. 보완제는요.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가 반대 방향입니다. 따라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같은 방향으로 내 것 수요가 증가.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같은 방향으로 내 것 수요가 감소. 근데 보완제는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내 것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해야 반대로 내 것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럼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1초 만에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단, 2단 하면 못 안나니까. 잘 떴나니까. 1단, 2단 하지 마시고 바로 한 방에 대체제 가격 상승, 내 것 수요 증가. 같은 방향입니다. 대체제 가격 하락, 내 것 수요 감소. 같은 방향입니다. 근데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것 수요는 감소. 반대 방향입니다. 보완제 가격이 하락되면 내 것 수요는 증가. 반대 방향입니다. 이걸 오늘 할당량입니다. 무리인가? 무리 안 무리? 무리가 있네. 아니, 뭐가 어려워. 제가 몇 개 나오면서, 2개 나오면서, 수요 나오는 건 상식이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시험에서는 가격 수요가 시험에 나오는데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고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가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야. 그 대체제가 시험에 뜨면 같은 방향이니까 대체제 가격 상승 그러면 수요 증가. 대체제 가격 하락 뜨면 같은 방향으로 수요 감소. 근데 보완제는 반대 방향이니까 보완제 가격 상승 뜨면 수요가 감소. 보완제 가격 하락 뜨면 수요가 증가.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7번 대체제 가격이 상승합니다. 내 것 수요는 증가. 대체제 가격이 하락합니다. 내 것 수요는 감소.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것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 것 수요는 증가. 그러면 1단, 2단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내용 정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제대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한 번 더 복습시켜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해당제와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요. 얘는 곡선상에서 점만 이동을 합니다. 해당제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얘는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 찾으세요.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 찾으세요 할 때는요. 절대로 아파트의 가격이 나서는 안 됩니다. 걔는 곡선상에서 점을 이동시키는 수요량의 변화니까. 근데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가격 하나밖에 없으니까 공부할 게 없고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가격 이외에서 무수히 많은데 그중에서 2개. 소득하고 대체제 보완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고 소득이 감소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제와는 정상제고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고 소득이 감소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제와는 열등제입니다. 즉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면 정상제, 반대 방향 움직이면 열등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체제와 보완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체제는 제 사면 얘 안 사고 그런 게 대체제예요. 보완제는 쟤를 사야 얘도 사고 이런 걸 보완제라 그래요. 근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상식이지.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한 놈은 가격 주고요. 나머지 한 놈은 수요를 줘요. 이 가격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면 대체제고요. 이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보완제예요. 우리는 이것을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를 분해 Y제 수요량의 변화로서 앞에 건 가격, 다른 놈은 수요가 나옵니다. 대체제 가격의 상승, 수요 증가, 대체제 가격 하락, 수요 감소입니다. 같은 방향. 보완제 가격 상승, 수요 감소고요. 보완제 가격 하락, 수요 증가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기출되었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다음 주에 실제 문제를 가져오겠다고요. 실제 문제를 가져와서 요건 답이 그래서 3번이고 요건 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아 공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오겠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7번 잘 봐요. A 가격이 10% 상승하였더니 B 수요가 5% 증가하고 C 수요가 7% 감소한다면 A, B는 무슨 관계고 A, C는 무슨 관계인지 얘기해 봐라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예. A 뭐 가격, B 뭐 수요. 그렇지. 시험 이게 나온다 그랬으니까 한 놈이 뭐랑 가격이랑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방향이 같은지 반대인지를 봐야 돼요. 이놈 가격 뭐였어요? 상승. 이놈 수요도 뭐 증가. 같은 방향이네요. 그러면 A, B는요 대체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아까 이제 이거 재활용합시다. A 가격 상승했죠. 근데 C 수요는 뭐였어요? 감소했어요. 그럼 A, C를 보시죠. A 가격 상승, C 수요 감소라면 A 가격과 C 수요는 반대로 움직였네요. 그럼 A, C는 무슨 제? 보완제. 이게 답이었다고요. 대체제 보완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와 두 놈이 나오고 한 놈은 뭐가 뜬다? 가격. 나머지 한 놈은 수요. 이게 뜨면 교차 탄력성의 문제를 푸는데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같은 방향 그러면 대체제. 한 놈 가격과 나머지 수요가 반대 방향 그러면 보완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예. 교재를 보면서 지금까지 수업했던 거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봅시다. 교재 22쪽으로 갑니다. 교재 22쪽 가시니까 1번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찾았습니까? 예, 거기 가로 1번에 수요량의 변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요량이란 글자 네모를 빵 칩니다. 가로 1번 수요량. 수요량에 네모 있습니까? 예, 동남 2번에 원인 해당제와의 가격, 가격의 동그라미 한 줄 내려와서 곡선상의 동그라미. 가격은 곡선상에서만 움직이는 수요량의 변화예요. 됐나요? 예. 가로 2번에 수요의 변화가 나옵니다. 수요라는 글자 두 글자만 네모를 빵 칩니다. 수요 네모 쳤습니까? 예. 요거는 해당제와 가격 이외 길게 동그라미 합니다. 가격 이외. 한 줄 내려와서 곡선 자체도 동그라미 합니다. 곡선 자체.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 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가로 2번에 소득이 나옵니까? 소득이 나오면 소득이란 글자 옆에다가 지금 여기 소득 가로 2에서 소득 나오잖아요. 그죠? 옆에다가 수요라고 한번 써보세요. 수요. 소득 옆에다가 수요. 자, 소득 옆에다가 수요라고 썼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소득도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 수요도 동그라미 하세요. 소득도 동그라미 하시고 수요도 동그라미 하세요. 하셨어요? 예. 근데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정상제하고 동그라미 2번에 열등제를 묶습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 두 개를 묶어두시라고요. 묶어두셨으면 동그라미 1번의 제목이 정상제입니까? 예. 이 옆에 읽을게요. 소득이 뭐 할 때 증가, 수요가 증가 됐고 그 옆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무슨 관계? 플러스의 동그라미. 플러스만. 2번이 열등제인데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된다. 됐고, 됐어요. 이건 됐고. 수요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란 표현이 있습니까? 마이너스의 동그라미. 자, 그럼 우리 체크 한 것만 대답해 주세요. 자, 누구랑이 소득이랑 수요량이 같은 방향 움직이면 무슨 제고? 정상제고 반대 방향 움직이면 열등제다. 그럼 대답만 좀 할게요. 소득 증가 수요 증가나 소득 감소 수요 감소는 같은 방향이니까 무슨 제고? 정상제고 소득 증가 수요 감소나 소득 감소 수요 증가는 반대 방향이니까 무슨 제다? 열등제다. 요거 됐나요? 예. 그리고 가로 3번에 가시니까 대체제와 보완제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그 옆에다가 쓰실 거예요. 대체제와 보완제라는 글자 옆에다가 쓰실 거예요. 뭐라고 쓰실 거냐면 이렇게 쓰실 거예요. 예, 바로 옆에다가 X제 가격,
Y제 수요라고 쓰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 가격의 동그라미 하고 요거 수요의 동그라미 하실 거예요. 자, X제 가격, Y제 수요 쓰셨습니까? 예. 그리고 가격과 수요의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나머지는 됐고, 동그라미 1번에 대체제 나옵니까? 대체제 나오냐고요? 두 번째 줄 끝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뭐? 플러스만 동그라미. 이번에 보완제 나옵니까? 예. 두 번째 줄에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교차 탄력성이 뭐? 마이너스만 동그라미.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동그라미 1번에 대체제하고 동그라미 2번에 보완제 두 개 묶어두세요. 그럼 대체제 보완제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대체제와 보완제는 한 놈 뭐가 뜨고 가격, 나머지 한 놈 수요가 뜨는데 요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대체제. 요거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박스 하나 보일 겁니다. 박스. 박스 찾으셨나요? 예. 박스 보시니까 1, 2, 3, 4 보입니까? 5, 6, 7, 8 보입니까? 요거 갖다가 제가 하자는 대로 좀 해주실래요? 제가 하자는 대로. 자, 일로 오세요. 자, 지금 1, 2, 3, 4에 보시면 대체제 보완제 뒤에 수요라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몇 개 보이세요? 그 네 개를 한 번에 네모를 빵 칩니다. 이 수요라는 글자 네 개를 한 번에 네모를 빵 칩니다. 그리고 이제 바가 하나 보일 거예요. 바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또 수요라는 글자가 네 개 딱 보입니까? 수요 바로 옆에 수요가 또 네 개 보입니까? 그 네 개를 한 번에 네모를 빵 칩니다. 1, 2, 3, 4번에 1, 2, 3, 4번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1, 2, 3, 4번에 대체제 보완제 뒤에 수요 네모 4개랑 그다음 바 옆에 수요 4개. 그다음에 요 2번과 3번 사이에다 쓰시면 돼요. 2번과 3번 사이에다가 상식이라고 쓰세요. 이건 어떻게 푼다? 상식으로 푼다. 그럼 상식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체제 쪽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대체제 쪽 수요가 감소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보완제 쪽 수요가 증가되면 덩달아 내 거 수요도 증가. 보완제 쪽 수요가 감소되면 내 거 수요도 덩달아 감소. 시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상식이니까. 그럼 시간 나오는 겁니다. 5, 6, 7, 8. 자, 일로 오세요. 자, 지금 5, 6, 7, 8 가니까 지금 보세요. 5, 6, 7, 8. 대체제 보완제 뒤에 뭐라고 떠 있어요? 가격이 4개 떠 있어요? 그 4개를 한꺼번에 네모를 빵 칩니다. 5, 6, 7, 8에. 가격 4개를. 네모 빵 쳤습니까? 그 옆에 보니까 수요가 4개 보입니까? 수요 4개를 네모 빵 칩니다. 자, 대답하시죠. 한 놈은 뭐 뜨고? 가격. 나머지 한 놈은 수요. 뜨면 뭘로 문제 푸는데? 교차 탄력성. 기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자, 6번과 7번 사이에다가 교차라고 쓰세요. 6번과 7번 사이에다가. 쓰셨어요? 6번과 7번 사이에 교차라고 쓰셨으면 5번, 6번 묶어서 앞에다가 플러스 표시. 5번, 6번 묶어서 앞에다 플러스 표시. 7번, 8번 묶어서 앞에다가 마이너스 표시. 7번, 8번 묶으시고 앞에다 마이너스 표시. 자, 그럼 갑시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건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의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라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것 수요 같은 방향으로 뭐 증가,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같은 방향으로 내 것 수요는 감소. 근데 보완제는 그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라서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것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해야 내 것 수요는 증가. 질문. 1, 2, 3, 4가 중요합니까? 5, 6, 7, 8이 중요합니까? 5, 6, 7, 8에다가 별 2개 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5, 6, 7, 8 앞에다가. 5, 6, 7, 8 앞에다가 별 2개 때려 놓으시고, 여러분들은 5, 6, 7, 8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5, 6, 7, 8을 이해하신 분들은 오늘 할당량 다 채우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것 수요는 증가,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 것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것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 것 수요는 증가. 즉,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의 관계를 따지는 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인데,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대체제는 뭐고요? 플러스고요. 보완제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가 탄력성으로 가겠습니다. 한 시간만 더 합니다.